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1월 24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에 좀 성공하는 모습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만기가 전일에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리버스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무게감과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반등 구간에서도 다시 되밀려서 윗꼬리를 남기는 그런 마감을 했다. 보통 이런 현상들이 특이한 현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기술적 분석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기 쉽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일봉상 120평을 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고 하면 사실 이 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울 텐데, 수급 구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 시장의 어떤 비트코인과 좀 연계돼 가지고 좀 움직임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 이 아침에 모닝 브리핑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분들한테만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언제나 궁금하시면 저희 뭐 아직까지는 파일럿 오픈 기간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연간 프로모션도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카페 오셔 가지고 안내 살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찌 되었거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될 것인가는 다른 거 없이 비트코인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방향성을 반등으로 계속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하루에 막 진짜 3% 5%씩 쭉쭉 떨어지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멈출 것인지인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가치가 없는 상품입니다. 가치가 없으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어떤 균형, 그쵸? 그걸 우리가 시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으로만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분석하는 게 무의미하죠.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사실 어떤 차트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봐도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고래라든지 이런 좀 대형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에 어찌 되었거나 저쪽은 계속 수급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망도 굉장히 비관적이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스닥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결과론적으로 딱 봤을 때는 AI 우려감, 거품론 막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저쪽에서 수급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위험 자산들이 차례대로 말 그대로 된소리를 그냥 맞고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냥 하고 툭 하고 물어봐요. AI 거품인 것 같아, 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막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나스닥은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또 신고가를 갱신할 것 같아, 그러면 또 말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AI 거품론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분들이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갱신해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시대를 계속 흐름을 갖고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AI는 어떻게 됩니까? AI 반도체든 뭐 발전이든 아니면 뭐 저기 하이퍼스케일러든 뭐든 빅테크든 뭐든 어떻게 됩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쟤네들이 안 간다라 그러면 뭐 소비재가 가겠습니까? 아니면 헬스케어가 가겠습니까? 유틸리티가 가겠습니까? 딴 게 가겠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AI에 대해서는 아직 거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밸류에이션이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죠. 고밸류에이션이지만 그것들이 계속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는 파동을 그리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얘네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엮여 있는 어떤 위험 자산이나 이런 자금들의 어떤 도미노 같은 움직임, 혹은 최근에는 그쵸, 서브프라임도 그래서 일어난 거죠. 어떤 일부의 문제가 파생 상품으로 연계되고 뭐 하다 보니까 유동경색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그쵸? 하나의 점이, 하나의 돌이 파도와 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거대한 해일처럼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거나 기술적으로 120병을 밟은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바운드가 나올 구간이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계속 어차피 갭 뛰면서 날아다닐 거기 때문에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하향 박스 정도는 유지된다. 그러니까 자꾸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으악 저기서 잡으면 그쵸? 3% 떨어진 날 잡으면 다음날 2% 먹고 다시 또 기다렸다가 5% 떨어진 날 잡으면 4% 먹고 이럴 텐데 나는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 혹은 계속 길들여지게 된다. 대체적으로 예, 나중에 뒤돌아보면 고점에서 개인들이 물렸었던 위치가 생각보다 높은 이유는 다 이런 고가놀이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미 한 달 전 라이브 방송 때부터 계속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예,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 누구든지 가입도 안 해도 돼요. 누구든지 이렇게 누르면 링크 다 걸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2주 전, 그다음에 한 달 전 공개 방송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구나라고 인지하실 겁니다. 어찌 됐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타점은 찍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매수나 매도나 다 찍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종목들에 대한 전략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남는 거다.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글쎄요. 아직은 외봉 형태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구석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일부러 빠져나올 거 생각해 가지고 미리 물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으시겠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굳이 열심히 하는 구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11월 30일입니다. 11월 말일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꼭 그때 저녁 9시에 하거든요. 오셔가지고 과연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과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를 또 들으시면 좀 더 전략적이 좋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은 반등을 했죠. 특히나 이 하단 추세 라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 이 아래에서는 계속 매수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매수해도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폭이 조금 더 깊었을 뿐이다. 하락세기 만들고서 반등 목표 언저에 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다시 122평에 붙는 모습이고 다만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결국은 11월 만기에 하방 만기가 형성이 되면서 막판에 좀 밀린 흐름이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선물로도 이 자리를 딛는 모습이고 보통 제가 이야기 드리죠. 첫 122평의 목표는 뭐다? 양운의 하단과 상단인데 일단 하단 클리어했고 상단은 조금 못 미친 상태다. 하나 좀 재밌는 거는 근데 현물은 122평이 아직 닿지 못했거든요. 양운에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선물보다는 이 현물이 좀 더 강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랜만에 22평이 꺾여서 내려오는데 대체적으로 어디를 찍든지 다시 22평까지는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연 이러한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유지할지 아니면 튀어 오를지를 좀 봐야 되겠다. 뭐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묘하게 반등 실패 흐름이 됐습니다. 그쵸? 22평을 처음 이탈하고 나서 반등했는데 맞고 떨어지는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당분간은 우하향 박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매수해서 팔고 매수해서 팔고 매수해서 또 만약에 올라가면 팔고 이러면 좋겠지만 저건 뭐다? 찍기다 찍기.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고점에서 저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2연속 개파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멘붕 아니면 그때부터는 거의 올인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운이 좋으면 살려주지만 운이 나쁘면 뭐다? 그대로 꼬꾸라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나름 안전한 라인은 전고가 형성되어 있는 3200 라인 정도는 내려와도 리바운드 될 가능성이 높고 혹여 지나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적의 라인으로 보고 있고 아무리 빨라도 이 갭 라인인 3500 라인 오기 전까지는 내가 무리해서 적극적일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기사만 나옵니까? 좋은 기사만 나와요. 그러니 자꾸 그런 기사들만 읽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남의 생각을 주입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을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될 시기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고 한 주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